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대리인의 권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고, 이 문제부터 소송상 대리인부터 할 차례입니다. 그죠? 예,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공동대표이사 등기가 있는 경우라도 그중 1인에 의하여 또는 1인에 대하여 소재기를 할 수 있다. 예. 소재기를 할 때는 전원이 공동이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소를 받는 행위,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또 소를 당하는 그런 수동적인 입장에서는 그중 1인에 대하여는 맞는 말입니다. 그죠? 근데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이 부분은 맞지만 의하여 이 문장이 틀린 게 되는 거죠. 그죠? 적극적인 소송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공동으로 하지만 수동적인 행위, 의사표시를 수령한다든지 소를 당하건 소를 제기당한다든지 그럴 때는 1인에 대하여 할 수 있다. 공동대표이사의 경우에 적극적인 행위는 전원이 공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역시 몇 번 나온 것 같은데요. 그죠? 사임하더라도 선출될 때까지 후임 대표이사가 선출될 때까지는 계속 대표권을 가져. 그래서 특별 대리인 선임 사유가 아니라는 거. 이것도 계속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3번 비변호사가 소송 대리하는 게 원칙이죠. 그죠? 근데 변호사 아닌 사람이 소송 대리 허가를 한 후에 확장에 소송 목적의 값이 1억 원 초과하게 되면 그 취소해야 된다. 왜? 1억 원 초과하지 말아야 되거든. 그죠? 소송 대리 허가에서는 그 질문 좀 있으면 또 나옵니다. 소송 대리권 범위는 당해 신급에 한정된다. 신급 대리의 원칙이라고 하지요.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특별 대리인이 본격적인 문제가 있네. 그죠? 이 문제입니다. 특별 대리인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보십시다. 특별 대리인 선임 사유입니다. 이게 그죠? 1번이 보면은 사실상 의사능력 상실한 상태에 있어서 소송 능력이 없어. 근데 그 사람한테 소송을 해야 돼. 그죠? 그럴 때는 법원에다 특별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2번 비법인 사단인 원고가 그 대표자인 피고 명의로 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위 피고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을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달리 위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를 대표할 자가 없는 한 이해관계인은 특별 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 특별 대리인 선임을 신청합니다. 그죠? 이에 따라 선임된 특별 대리인이 원고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 3번 법인의 대표자의 자격이나 대표권에 흠이 있어 그 법인이 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수소법원에 의하여 특별 대리인이 선임된 후 이런 경우에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입니다. 그죠? 소송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법인의 대표자 자격이나 대표권의 흠이 보완되었다고 하더라도 잘 읽어야 돼. 특별 대리인에 대한 수소법원의 해임 결정이 있기 전에는 그 대표자는 법인에 의하여 유효한 소송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해임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유효한 소송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판례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도 보십시다. 굉장히 어려운 판례인데, 예. 자꾸 이게 같은 지문이 반복되니까 여러 번 보다 보면 익숙해지게 됩니다.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가 주식회사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 당초의 대표이사가 적법한 대표이사가 새로 선임되어 취임할 때까지 회사의 대표이사의 권리 의무를 가지므로 그렇죠, 그죠? 상법상 그렇잖아, 그죠? 이사가 그렇단 말이야. 대표이사도 그렇지만 이사는 그 사람이 사임했을 때 자격이 없어. 그럼 새로운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계속 권리 의무를 가지게 되는 상법상 제도가 그렇습니다. 가지므로 당의 회사는 대표자가 없거나 대표자가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그런 경우에는 선임할 수 없다. 맞다. 이 문장도 계속 특별대리인 선임 사유가 아니라는 지문으로 계속 반복되었고 앞으로도 반복될 겁니다. 그죠? 특별대리인 선임이 되는 경우 1번처럼 이런 경우인데 만약에 대표이사가 새로 선임됐다가 그 사람은 계속 직전 그러니까 앞에 대표이사가 계속 권리 의무를 가지니까 그때는 특별대리인 선임 사유가 아니다. 계속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답은 요게 답지문이 되겠습니다. 그죠? 비교적 길고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특별대리인이 요 파트가 좀 그래요. 좀 어렵더라고요. 다음 문제 보십시다. 상법까지 섞여버리니까 1번 질문 먼저 보십시다. 틀린 것을 고르랍니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맞으며 여기까지는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있으면 저건 안 된다. 그죠? 소치하나 화해 청구 포기 인락 이것도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는 절차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건 소치하나 화해 청구 포기 인락은 소송을 처분하는 의미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 문장이 틀린 문장이 되겠다. 그 다음 법정 대리인에 대해서 기타 질문들 한번 보십시다. 2번 한 명만 채권자로 기재된 경우 채권자 이혼동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여야만 그런 사유가 없다면 어느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지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권고해야 된다. 대부분 이런 문장이 틀린 경우는 거의 없죠. 그죠? 권고하여야 된다. 그럼 권고하지 말아야 예. 권고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역시다. 그죠? 공동대표로 등기된 피고에 대해 그중 1인만을 피고로 표시하여 보정을 권고해야 된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4번이 유명한 판례입니다. 이게. 법인 대표자 대표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그 통지가 있을 때까지는 다른 특별한 소송 절차상으로 대표권이 소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무슨 말입니까? 대표자 소멸은 통지해야 효력이 있어. 그죠? 그러니까 통지가 있을 때까지는 대표권이 소멸됐다는 그 효력이 아직 없어.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돼. 그러니까 소멸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옛날 구대표자가 한 항소 취하 유효하다는 거죠. 그죠? 유명한 판례입니다. 이거. 대부분 이래가지고 소송 상대방과 이명계약을 통해서 개인적인 사리를 도모하고 치고 빠지는 그죠? 예, 부정행위가 된 그런 부정행위의 어떤 그런 근거가 되었던 그 이후에 물론 이제 조문이 이렇게 좀 개정이 되긴 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존재하는 판례로서 유명한 판례입니다. 통지가 없어. 통지가 있어야 대표권 소멸이 효력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 문제 또 보십시다. 법정 대리에 관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법정 대리권 또는 수권에 관한 증명. 그렇지. 당연히 서면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 피후견이 제소된 경우, 자기가 제소를 한 게 아니라 제소된 경우 후견인은 후견 감독인의 수권을 받아야 응수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그죠? 제소된 경우에 응수하는 것은 후견 감독인의 특별 수권이 필요 없다. 소송 행위를 처분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소송했을 때 내가 응수하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 3번 공동대표이사 선임된 회사가 당사자인 경우 수령은, 그죠? 수동적인, 능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수동적인 행위. 수령은 중 1인만으로도 가능하다. 그 다음 4번 자본 총액이 10억 미만인 주식회사로서, 저 얘기는 이사가 한 명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상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본 총액이, 이사는 원래 원칙이 3명 이상이라 해야 되는데 자본 총액이 10억 미만인 주식회사면은 이사가 한 명이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 상장회사 특례에서 사망한 대표이사 외에 이사가 한 명뿐인 경우에는 그 이사가 대표를 하니까 특별 대리인이 필요 없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법정 대리인에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십시다. 소송행위에 대해서 추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소송행위는 나중에 추인을 할 수 있는데 추인의 효과는 소급하고 그것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맞다. 예. 그 다음 미성년 후견이 소를 제기할, 소를 취하하는 때는 취하, 청구 포기, 인락 이런 것은 소송을 처분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후견 감독이 다시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다. 그 다음 3번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상대방의 소송 행위에 대해 관하여 소송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그때는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 상대방의 소재기에 관하여 소송 행위를 하는 거잖아. 그죠? 적극적으로 소송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응소를 한다든지. 그죠? 그 다음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소송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법정 대리권이 있음을 당연히 서면으로 증명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문제, 그 다음 문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틀린 것은. 지금 어떻게 법이 정답 없음 이래 됐습니다. 다 맞다는 얘기예요. 그죠? 한번 지문들 한번 보고 가십시다. 1번 맞아. 후견인과 친권자인 부모하고 다른 점이 바로 이거예요. 부모는 이러한 소송을 처분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후견 감독인으로부터 특별 권한 수여받을 필요가 없다. 맞는 겁니다. 그죠? 후견인과 비교되는 점이죠. 그죠? 부모는 그럴 필요가 없어. 친권자가 보면은. 그 다음 2번 소송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송달은 그 법정 대리인한테 해야지. 추석도 본인 대신해서 한다. 당연하다. 그 다음 3번 그거는 이상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서면들이 있다. 그렇다. 4번 상속재산 관리인하고 유언집행자는 법정 대리인이 아니라 제3자 법정 소송 담당이라고 합니다. 그죠? 소송 담당. 소송 대리인과 소송 담당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죠? 대리인은 어디까지나 대리인임에 불과하지만 담당은 그 담당자가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문제를 보십시다. 열린 것은 1번부터 볼까요? 1번 법인의 피고 대표이사 사망, 이런 경우에 바로 특별대리인 선임사유라고, 그죠? 사망이 밝혀졌다든가 소송 대리인이 있더라도 대표자가 없거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럴 때는 특별대리인이 필요하다. 이럴 때 특별대리인 선임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2번 대표, 그 얘기네, 그죠? 두 번째 나온다, 그죠? 대표권 소멸해도 통지를 해야 대표권 소멸의 효력이 생기는데,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을 효력을 주장을 못해. 그래서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구대표자가 한 항소 취하는 유효하다. 엄연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판례다. 유명하다. 지문에도 자주 나오더라. 좋습니다. 3번 공동대표 등기된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에 의하여 소재기를 해야 되고, 소송행위도 반드시 공동명의로 해야 된다. 당연하다. 그 다음 4번 당사자가 미성년자인데 표시에 친권자로 부모 모두를 기재하여야 하고, 송달 모두가 아니라 한 사람한테 송달하면 충분합니다. 송달은 부모 중 한 사람에게 송달해도 된다. 공동대리인데 부모 둘 다한테 송달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지 않다. 송달은 그중 한 사람에게 송달해도 된다. 봅시다. 이제 또 대리인인데 대리가 어렵습니다. 임의 대리인. 법정 대리인은 법이 정한 대리인이고, 임의 대리인이라는 것은 내 의사, 임의적인 의사로 대리를 맡긴다는, 변호사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꼭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 임의 대리인이 되는 경우도 있어. 그죠? 보십시다. 보십시다. 1번 비변호사의 소송대리, 그러니까 변호사 아닌 사람이 소송대리 되는 경우가 있어. 그죠? 배우자라든지 직계친족, 형제 자매 이런 사람들에서 일정한 소액사건에 한해서 소송대리 허가를 받으면 그 사람이 대리인이 돼,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경우 얘기합니다. 1번이 바로 그겁니다. 소액사건에서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이런 사람들은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저런 사람들. 그 다음 2번 지문 보십시다.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으로서 은행 등 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 구상금, 보전금 청구권 사건이라도 소송 목적의 값이 제소 당시 또는 청구 취지 확정 당시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송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1억 원을 초과한다고 해도 소송 대리가 이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금융기관이 원고인 사건. 그죠? 다음 3번 청구 취지 확장에 따라서 2억 원 초과하게 됐어. 근데 관할 일반인데 상대방이 또 거기다 응소를 하고 진술을 했어. 그럼 변론 관할이 발생해서 단독에서 1심 재판을 하게 된 경우에는, 그때는 그 경우에는 변호사 아닌 사람 소송 대리, 비변호사 소송 대리 아니라는 거죠. 그 경우에는. 그죠? 다음 4번 소송 대리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입니다. 허가를 한 후에 단독 사건이 1억 초과하는 사건으로 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소송 대리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명문 규정입니다. 그죠?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질문인데 1번부터 보십시다.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망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대표자가 없거나 대표권의 행사수에 해당하므로 그렇죠. 이런 경우에 특별대리인 선임 사유가 되잖아. 그죠? 그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나만한 말이다. 그죠? 2번 법인이 당사자인 소송에서 등기사항 증명서에 공동대표로 등기되어 있으면 전원에 의하여 또는 전원에 대하여 소재기가 있어야 하고 준비서면도 마찬가지로 공동명의로 해야 된다. 그렇다. 그 다음 3번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서 2억 원 초과하게 되었지만 변론관할이 발생하여 단독에서 1심 함께 된 경우에는 소송대리, 비변호사 소송대리 아니라면서요. 그죠? 아까 나왔던 질문이에요. 그죠?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4번 같은 당사자에 대하여 여러 사람의 소송대리인이 있을 때는 각자 대리가 원칙이죠. 그죠? 각자 대리가 원칙이고 다른 약정을 하여도 효력이 없다. 그 다음 옳지 않은 것은 소액사건에서 당사자 형제자매는 허가 없이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없다? 될 수 있다니까요. 1번에 형제자매는 할 수가 있다. 그 다음 2번 단독 판사가 심리 재판한 소송 목적값이 제소 당시 1억 이하인 민사사건은 변호사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다. 그렇다. 2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단독이 심판할 것으로 합의가 결정했어. 그때는 또 가능하다. 4번 반복되는 질문이다. 그죠? 1억 초과됐지만 변론관할이 발생하여 단독에서 하는 경우 그때는 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다음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계속 답지문이 반복된다. 그죠? 답지문을 먼저 보십시다. 여러 번 나오죠. 그죠? 1억 원 초과됐지만 변론관할이 발생해가지고 단독에서 하게 된 경우 그때는 소송 대리 하지 마라. 허용된다. 그랬으니까 이게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 1번 보십시다. 법인 아닌 사단과 대표자 사이 이익 상반 사항에 대해서 이런 경우도 특별대리인,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이라고 합니다. 그죠? 민법상 특별대리인 선임하는 게 그게 아니라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는 사유다. 그 다음 2번 보정을 권고한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대리인이 변론기일에서 사실상 진술을 한 경우에 본인이 곧 취소하거나 경정하면 효력이 없게 되는데 이를 하기 위해서는 소송 대리인과 함께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어야 한다. 94조에 보면은 경정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대리인이 뭐라고 했더라도 본인이 그걸 바로 그 자리에서 이의하거나 경정하게 되면 대리인의 소송행위가 효력이 없어지는 그런 조문이 있는데 거기서는 사실상의 진술이라는 거예요.
법률상의 진술에서는 경정권이 없죠. 그죠? 그 다음 소송 위임에 의한 소송 대리인. 이게 우리가 말하는 변호사라는 얘기예요. 변호사. 소송 위임에 의한 소송 대리인.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1번부터 봅시다. 본안소송 위임받으면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당연히 거기 권한에 포함이 된다. 2번 소송 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따로 받았다면 상소장에 인지를 붙여지 아니한 흠이 있는 경우 소송 대리인은 이를 보정할 수 있고 대리인에게 인지 보정을 명할 수도 있다. 그렇다. 그 다음 3번 상고심에서 환송되어 다시 항소심에 계속된 경우 환송받은 항소심에서 환송 전의 항소심에서 소송 대리인에게 그렇게 송달할 수도 있다. 신급 대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 다음 소송 대리인이 소치하를 하는 데는 특별수권이 필요한가? 그렇지 않다. 소치하는 특별한 권한이 없이 할 수 있다. 그 다음 왜 그러냐면 소치하 동의권이 그 변호사 대리 소송 위임한테 포함되어 있다고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소송 대리권에 관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피고가 제기한 반소에 응소하거나 반소를 제기하는 행위는 통상의 대리권 범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예, 반소 제기는 특별수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변호사인 소송 대리인 대리권 제한하지 못하지만 변호사가 아닌 소송 대리인의 대리권은 제한할 수 있다. 그렇다. 다음 3번 소송 대리인은 공격 방어 방법의 전제로서 가진 상계, 취소, 해지, 형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당연하다. 할 수 있다. 변호사가. 4번 계속 나오죠. 그죠? 가압류, 가처분, 강제 집행할 수 있다는 거. 그죠? 다음 소송 대리권의 소멸. 옳지 않은 것은 봅시다. 1번 소재기가 대리인에 의하여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경우 대리권의 존재는 소송 요건의 하나가 되고 당연하고 대리인에 의한 소송 행위에 있어 대리권의 존재는 소송 행위의 유효 요건이다. 당연하다. 2번 무권 대리인에 의한 또는 그에 대한 소송 행위는 일률적으로 무효가 되지만 당사자 본인이나 정당 추인할 수 있죠. 그죠? 무권 대리 추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소송법상 소급 유효 상소심에서도 할 수 있다. 3번 판례 문장인데 중간에 단어를 하나 바꿔놨네요.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법인 대표자의 자격이나 대표권 흠에 있어 그 법인이 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수소법원에 의해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후 소송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법인의 대표자 자격이나 대표권에 흠이 있던 흠이 보완되었더라도 특별대리인에 대한 수소법원의 해임 결정이 있어야만 있기 전이라도 대표자는 법인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있기 전이라도
요거를 갖다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런 문제가 정답 고르기가 참 어렵죠. 그죠? 정말 꼼꼼하게 잘 읽어야 판례 중간에 그냥 단어 하나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죠? 정답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내면. 이건 거의 틀리라고 낸 문제죠. 그죠? 그래도 우리는 또 이렇게 잡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나 그게 또 기출 지문이라면 4번 또 맞는 지문인 이 정답이 4번도 틀리는 게 되는데, 그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보십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상소재개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받은 특별 소송 대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이 있는 때에는 원심 재판장은 소송 대리인에게 인지 보정을 명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본인이 상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인지 보정 명령을 할 수가 없다.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여기를 한번 볼까요? 상소장에 인지를 붙여 상소재개 특별 권한을 받은 소송 대리인이 보정할 수 있는지와 원심 재판장이 위 소송 대리인에게 인지 보정을 명할 수 있는지. 당사자 본인이 상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소송 대리인에게 인지 보정 명령을 송달할 수 없다? 송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복수 정답으로 처리합시다, 우리는. 예. 그 다음 봅시다.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소송 위임에 의한 소송 대리인과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소송 위임에 의한 소송 대리인, 변호사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죠? 1번. 맞는 말이 바로 나오네. 그죠? 여기 같은 질문이. 그죠?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 상소장을 제출할 권한 의무가 있으므로,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이 있다면 대리인은 보정할 수 있고 원심 재판장도 대리인에게 인지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아까 나왔던 말이잖아. 그죠? 그 다음 2번. 같은 당사자에 대해 여러 사람 소송 대리인이 있을 때는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다른 약정을 해도 그건 무효다. 3번. 강제 집행 보전 처분 할 수 있다. 이것도 계속 반복되는 지문. 그 다음 4번이 틀렸는데요. 대리권은 수권자인 법정 대리인의 사망, 소송 능력 상실, 대리권의 소멸, 이런 걸로 소송 대리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3번. 옳지 않은 것은 바로 나왔다. 그죠? 법인 대표자의 교체. 그런 걸로 소멸되지 않는다니까요. 바로 이렇게, 이런 고맙죠. 그죠? 문제 푸는데 한 10초도 안 걸려. 근데 나머지 지문들을 다 봐야 되겠다. 이거는. 소송 대리인이 변론기일에서 다음 기일 고지받은 후 사임했을 때 본인에 대해서 따로 기일 통지 안 했대. 그죠?
고지받았잖아. 그죠? 고지받은 후에 사임했으니까. 그게 본인한테 효력이 미친다는 거죠. 3번. 소송 대리인은 90조 이하 특별수권사항 제외하고는 위임받은 사건의 강제집행, 보전처분 당연히 할 수 있고 변제의 영수, 공격방어로 인한 상계, 취소, 형성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 당연하죠. 그죠? 그 다음 4번. 소송 대리인이 한 신청과 취하 포기 인락 화해 같은 소송을 처분한 행위, 법률상 의견, 그죠? 그거는 취소하거나 경정할 수 없다. 아까 94조 얘기하면서, 그죠? 이의경정권 했을 때, 그건 사실상의 의견이지, 법률상의 의견을 대리인이 한 행위를 당사자가 직접 취소한다든지, 이의를 할 수가 없죠, 그죠? 그 다음 4번 보십시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1번에 바로 답이 보이네, 그죠? 당사자 사망하면 소멸하는 게 아니라고, 그죠? 법정 대리인 표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그럼 임의 대리인 표시는 아니라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그다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송, 국가소송 수행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소송해. 그러면 누구 소송 수행자가 누구겠습니까? 소송 대리는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죠? 그가 지정하는 직원으로 할 수가 있어. 그죠? 근데 그것이 지자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 4번 너무 많이 봤다. 그죠? 너무 많이 본 지문이다. 그 다음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소송 대리인은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그렇다. 사업자로서 정인이나 감정이 될 수도 있고. 2번 이게 94조 얘기네. 그죠? 모두 출석한 기일에서 지체 없이 소송 대리인 지수를 본인이 취소 변경한 때에서는 효력을 잃는다. 그 범위 안에서 재판상 자백도 이에 해당한다. 그 다음 3번 그 경정의 대상은 사실상의 진술에 한하므로 신청, 취하, 포기 인락, 화해 같이 소송 처분하는 행위, 법률상 의견 등은 되지 않는다. 계속 반복되는 지문인데 4번에 보니 딱 답이 보이네. 그죠? 소멸 사유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죠? 좋습니다. 그 다음 무권대리 비법인 사단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추인에 대해서 1번인데 후에 대표자 소송행위를 추인하게 된다. 1번 질문에서 소급하는 거 맞다. 근데 상고심에는 할 수 없다?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상고심에서도 추인을 하게 되면 여태까지의 소송에서는 소급해서 유효가 되더라. 그 다음 2번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 대표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만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중단 사유가 아니고 신급 대리 원칙상 신급의 판결 정본이 대리인에게 송달함으로써 그때 중단이 된다.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 3번도 유명한 판례인데 청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정관에 따른 정함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비법인 사단이 이러한 사원총회 결의 없이 그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 요건 흠결 부적법하다. 그 다음 4번 별 소송 절차 내에서 비법인 사단이 당사자로서 청구 포기 인락 또는 화해를 하여 조서나 준비기 조서에 적은 경우에 그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그러한 청구 포기 인락 화해를 하는 데 필요한 권한의 소유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법인 사단은 위 조서에 대하여 준재심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맞다. 재심이 아니라 조서에 대해서는 준재심으로 불복할 수 있지요.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소송상 대리권의 흠이 있는 협의의 무권 대리에 대한 소송상 취급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대리권의 존재는 유효요건이고 무권 대리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그러나 그 무효는 유동적 무효이므로 추인할 수 있다. 추인하면 소급 유효다. 2번 시기 제한 없으며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그 다음 3번 제소 과정에서 대리권 정보는 소송 요건이다. 따라서 대리권에 흠이 있는 경우 변종 시까지 보정하지 않으면 결국 부적법 각하. 4번 대리권 흠을 간과하고 본안 판결이 행해진 경우 당연 무효다. 그렇지 않다. 당연 무효라면 상소나 재심을 할 수 없겠죠. 그죠? 위법한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죠? 위법하다고 해서 무효라는 건 아니야. 그죠? 그게 유동적 무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권 흠결을 간과하고 본안 판결이 행해진 경우 확정 전이면 상소, 확정 후면 재소, 재심 양 조문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당연 무효라는 표현은 틀린 게 되겠습니다. 조금 더 가죠. 우리가 드디어 1심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죠? 1심으로 들어왔습니다. 소송의 개시. 긴 천천히 보십시다. 옳지 않은 것은 골라고 그랬어. 1번 서로 제기하는 단계에서 소송 대리권 정보는 그래 소송 요건으로서 직권 조서 사항이고 그와 같은 직권 조서 사항에 관해서도 전부가 불분명한 증명 책임 원칙이 적용되며 그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대로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 전서 확정 판결의 전부가 법원의 직권 조사 사항이라 하더라도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기판력 조사하는 거죠. 그죠? 전서 확정 판결이 있으면 기판력이 저촉되니까 당사자가 전서 확정 판결의 존재를
사실심, 변종심까지 주장하지 아니했다면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새로이 주장할 수 없다? 아니다. 상고심에서도 주장할 수 있다가 맞는 말이 됩니다. 저게 정답이고 4번. 이거는 우리가 이제 객관식 치고 또 동시에 주관식 치지 않습니까? 그죠? 직권조사사항 이거 외워서 쓰는 말이에요. 이게 답안지에다가.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증거를 요거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객관식 지문에도 그렇게 나와.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가 있다. 직권 탐지하고 직권 조사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죠? 직권 탐지 의무까지는 없어. 맞아.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에 전부의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그에 관해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이건 아마 주관식 답안지에다 외워서 쓰는 문장입니다. 직권조사 사항에 대해서. 이게 의 직권조사 사항. 다음 4번. 당사자들이 부재소 합의의 효력이나 그 범위에 관하여 쟁점으로 삼아 소의 적법 여부를 다투지 아니하는데도 법원이 직권으로 부재소 합의에 위배되었다는 이유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법률적 관점에 관하여 그렇지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다음 2번 소송 요건에 대해 옳지 않은 것은 바로 나오네. 그죠? 1번에 보니까 탐지 의무는 탐지는 아니라니까. 그죠? 예. 아까 그 앞문제에서 바로 나왔어. 그죠? 대의소송에서 피보전 권리 존재는 뭡니까? 소송 요건이죠. 당사자 적격에 관한 문제잖아. 그죠? 피보전 권리가 없으면 기각하는 게 아니라 각하하죠. 피대위 권리가 없어야 기각. 피보전 채권은 각하. 부적법 각하. 소송 요건이라는 거예요. 피대위 권리가 본안 요건이고.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소송 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얘기다. 그죠? 부적법 각하 이런 게 소송 판결이잖아. 그죠? 그런 소송 요건은 흠결, 그 판결에서 확정한 거기에 대해서만 미치는 것이고 다시 보완해서 다시 소재기하면 기판력의 제한을 안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 당사 능력 소송 요건이고 사실심 변종시 당연. 그 다음 제척기간은 주장이 없어도 당연히 직권조사 였습니다.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잠시 끊었다가 또 다음 시간에 계속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